예, 안녕하세요. 오늘 저번 시간에 하다가 만 건데 제가 최대한 그 동영상을 짧게 좀 30분 넘어가지 않으려고 이제 하는데 지금만씩 하다가 만 게 직선의 방정식, 좀 미안해. 직선의 방정식, 평면의 방정식 얘기하다가 말았거든요. 간단하게 리뷰를 해봅시다. 이게 우리가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느냐, 나중에 쓸모가 있거든요. 이제 몇 가지 있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배웠던 것들 중에 2차원에서는 뭐 여러 얘기가 있죠. 이제 직선이 있는데 기울기가 있고 y절편을 n이라고 치고 기울기가 m이라고 그러면은 그냥 이 식이 나와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요. 아니면은 점 두 개를 갖다가 이렇게 주고 얘를 이었을 때 얘를 이렇게 이으면 얘의 기울기가 이렇게 주어지고 어떤 점을 지날 때는 기울기를 알고 이렇게 주면은 x1을 집어넣으면 얘는 0이고 얘도 0이 돼야 되니까 x1, y1을 지나는 경우는 항상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이 하나 있는데 이건 이제 2차원이고 근데 특별한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기울기가 0인 경우 뭐 이거는 쉬워요. y절편만 알면 되죠. x축 같은 경우는 기울기가 0인 경우인데 x축 이거는 그냥 y 이퀄 0인 거예요. 식으로 치면. 근데 좀 골치 아픈 거는 이렇게 Y축은 어떻게 하느냐. 이럴 때 기울기는 0분의 무한대가 어쩌고에 무한대가 돼가지고 이렇게 쓸 수가 없어요. 그럴 경우에는 그냥 Y 콜, 이런 경우는 Y축은 X 이퀄 0이죠. 이런 식은 X 이퀄 얼마. 자, 무한대인 경우는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이게 이제 2차원 버전이고 3차원 버전은 어떻게 되느냐. 3차원 버전은 기울기를 얘기하기가 좀 까다로워요. 기울기라고 얘기하는 거는 X하고 Y 이렇게 공간상에서 두 점인데 여기서는 3디멘전이기 때문에 XY 말고 G축이라는 것이 하나 더 들어가서 식이 안 됩니다. 그래서 뭘 하냐면은 그래도 이 점하고 이 점하고 이렇게 방향이 딱 정해져 있는데 그거를 기울기를 확장한 그 디렉션이라고 그래요. 디렉셔널 벡터. 방향 벡터라고 그러죠. 방향 벡터. 근데 얘는 그냥 이 두 점을 갖다 연결한 그 차이예요. 요점 있으면 이거 빼면은 그냥 D 벡터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요 선상에 있는 놈은 요 벡터하고 다 같은 방향이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R0라는 점을 지나고 있으면은 R0라는 점을 지나는 모든 직선들은 R 포인트라고 하면 이 포인트는 이 디렉셔널 벡터하고 평행해야 되니까 이런 식을 우리가 이제 쓸 수가 있습니다. R이라는 점을 X, Y, Z로 하고 R0를 X0, Y0, Z0라고 치면 디렉셔널 벡터가 D1, D2, D3라고 있으면 얘하고 평행해야 되니까 곱하기 T 하면 되는데 T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예요. 모든 모든 수가 다 돼요. 0이라도 되고 0인 경우는 딱 이그젝트하게 X0, Y0, G0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놓고 보면은 얘는 얘하고 평행하고 얘는 얘하고 평행하고 이런 거를 한꺼번에 T라는 놈이 뭔지 모르니까 이걸 이게 T 이렇게 넣어버리고 얘를 관심 없어 그래 버리면은 이런 식이 딱 주어집니다. 이게 3차원에서의 직선의 방정식이에요. 근데 문제는 아까도 2차원에서처럼 이 기울기가 무한대가 되거나 0이 되는 경우 0이 되면 차라리 편한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가장 극단적인 예가 이제 이거는 XX가 아니고 이게 좀 잘못 썼어요 이게 어, XY XY 플레인이죠. 아니 이게 XY 플레인을 갖다가 어, XY 플레인이라고 평면 어,
이런 거를 한번 생각을 해봐요. XY 플레인 같은 경우, 내가 지금 여기서 갑자기 멘붕이 왔는데, XY 플레인이라고 치면은 이 평면인데, 여기는 XY 플레인이니까 X값, Y값을 모두 다 가질 수가 있잖아요. 어, 지금 우리가 지금 직선을 얘기하는 거지? 미안. 내가 지금 순간적으로 착각을 했네. 3차원의, 미안해요. 이게 3차원에서 X-액시스는 어떻게 되느냐? X축인데, X값은 모두 다 가질 수가 있고, 디렉셔널 방향은 1 빵빵. 그러니까, 이 경우는 여기다가 1 넣어버리면은 1 빵빵. 근데 빵분의 빵 만들려면 얘는 어떻게 돼야 되나? y 콜 제로하고 한번 보세요. 이게 x축은 y 값이 0이고 z축도 0인 이런 지금 이거 x축, y축 이 값은 y가 다른 값은 안 되고 딱 이그젝트 0이 되고 z축도 0이 되니까 이 값이 x축이고 y도 똑같은 식으로 하면은 y축도 똑같은 식으로 하면 x0하고 y0 그러니까 xy지에서 x를 뺀 놈이 0이면은 x축이고 y를 뺀 놈이 0이면 y축이고 z축을 뺀 거를 하면 다 0이면은 g축입니다. 여기다가 g 이퀄 0 써버리면 이건 원점이에요. 그러니까 디그리 오프 프리덤을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이제 직선이고 이제 평면의 방정식을 한번 할게요. 이게 3차원에서 이건데 이건 연습이 좀 필요한데 사실 알고 나면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 처음에 어, 여러분들은 요 디테일에다가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식인데 이 박스에 있는 요게 기본 개념이니까 이거를 이해하고 어떻게 유도가 되는가 한번 살펴보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연습을 해보면은 금방 이해될 거예요. 여러분은 머리가 좋기 때문에 금방 어, 배울 거예요. 예전에 습관적으로 하던 대로 해가지고 이해하려고 하니까 잘 안 되는데 관점 한번 바꿔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평면의 방정식인데 이게 좀 골치 아파요. 근데 평면의 방정식은 어떤 평면이 있으면은 이게 무한히 퍼져 있겠죠. 이거를 어떻게 정의하냐 했더니 얘의 수직인 놈을 요 수직인 놈이 n 벡터라고 우리가 치면 요 점을 어떤 한 점을 R0가 치고 하면은 모든 점이 요거나 요 벡터는 요 플레인 안에 있으니까 요 n 벡터하고 수직이 되죠. 그래가지고 수직이면 뭐라고 그래요? 두 벡터가 n 벡터하고 한 점 하나 한 놈만 잡아가지고 얘가 수직이면 그냥 0이에요. 이게 직선의 방정식 답니다. 직선의 방정식 다인데 만약에 n 벡터가 A, B, C n 벡터는 한 가지로 결정이 되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뭐 그런데 얘하고 그 R 포인트는 X, Y, G라고 치고 그 R0라는 놈은 X0, Y0, G0가 치면 얘를 빼놓으면은 이렇게 되죠. 얘네 얘네들끼하고 얘네들이 수직이니까 내적하면 0 해버리면 이걸 그냥 내적해버리면은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앞에 X, Y, Z만 이렇게 뽑아내고 뒤에 이 우변으로 넘기면 AX0, BY0, CZ0 I가 상수들이니까 얘를 한 문태기로 그냥 D 이렇게 놓으면 이제 직선의 방정식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일반된 표현이에요. 어, 그게 답니다. 그 대신에 이제 아까 직선처럼 X축, Y축, G축 같이 좀 독특한 경우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어, 이런 경우엔 한번 생각해 보죠. X축, XY 플레인은 X축하고 Y축 이 X값, Y값 모든 걸 다 가질 수 있는데 대신에 G축이 이 노멀 벡터가 이거거든요. 얘는 빵빵 1이거든요. 노멀 벡터 G축이 뭐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이런 경우에는 어,
빵빵 1 해가지고 어떻게 해보냐면 빵을 곱해버리면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리고 g 이퀄 0을 갖다 넣으면은 그래서 z 이퀄 0 이게 이제 xy 플레인이에요. 비슷한 방식으로 yz 플레인, xy, xg 플레인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 이런 경우 이게 좀 음, 이런 경우 하나 내가 더 추가를 해서 하나 볼게요. xy 플레인은 노멀 벡터를 G축의 벡터는 이거니까 빵빵 1 x를 지나는 놈은 아무 놈이나 잡았으니까 그냥 G 이게 0인데 남는 놈은 Z밖에 없으니까 G 이퀄 0. 근데 만약에 XY 플레인이 아니고 요거의 평행한데 G 값이 여기가 뭐 1이다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XY 플레인하고 다른 건 하나도 없고 G 값이 1이다 이렇게 되니까 이럴 때는 G 이퀄 1. 얘하고 이 식을 이렇게 보는 것도 하나 방법인데 어떤 식으로 보면 0 곱하기 x, 0 곱하기 y, 1 곱하기 g 이퀄 0. 얘는 0 곱하기 x, 0 곱하기 y, 1 곱하기 g 이퀄 1. 그러면 이렇게 보면은 식은 분명히 다른데 방향 벡터들은 같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이게 평면의 방정식입니다. 근데 평면의 방정식을 제가 여기서 할애하는 이유는 나중에 이제 우리가 좀 이따가 고체의 어떤 결정의 평면을 갖다 얘기하는데 이제 결정을 하는데 요즘은 어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샘플들을 만들고 어떤 물질들을 인공적으로 만드는 그런 것들을 많이 하는데 그럴 때 이 평면을 어디로 잘라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됩니다. 그래서 이 평면에 대한 식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인터셉트가 있는 이 공식 하나 가르쳐 줄게요. 이게 평면의 방정식은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놓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 방법이 있는데 만약에 X축, Y축, G축을 각각을 자르는 놈이 여기는 A를 만나고 여기는 Y 꼴 B를 만나고 얘는 C를 만난다. 그러면은 이때의 식은 이렇게 돼요. 이게 의미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게 X 꼴 A에서 만날 때는 X에다 A를 집어넣고 면 얘는 1이 되는데 y하고 g가 0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요쪽은 상관이 없는 놈이에요. 그러니까 되고 y 콜 b를 갖다가 집어넣으면 얘는 1이 되고 x하고 g가 0이니까 당연히 만족하고 z 콜 c를 집어넣으면은 마찬가지로 얘는 1이 되는데 여기는 0, 0이니까 상관이 없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유용한 식이 됩니다. 근데 이거를 잘 보시면 이게 굉장히 유용한 식인데 디렉셔널 벡터라는 아까 그 관점에서 보면은 요 식으로 딱 요 위의 식으로 봐야 노멀 벡터가 ABC라는 거를 알고 싶은데 근데 이건 A분의 1, B분의 1이에요. 엄밀하게 말하면은 A분의 1, B분의 1, C분의 1이 노멀 벡터는 맞아요. 근데 이게 친숙하지가 않으니 뭘 곱해도 사실 A, B, C를 다 곱해버리면은 B 곱하기 C, C 곱하기 A 뭐지? 음, 요거랑 사실 어, A, B, C를 곱하면은 있게 되니까 이게 이제 노멀 벡터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나중에 이제 중요한, 장난제를 할 때 굉장히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수학적인 거를 이거는 이 그 평면의 방정식은 여러분들이 한번 연습을 하는, 기억을 하시는데, 나중에 이제 고체물리, 제가 다른 거는 숙제를 많이 안 내주려고 그러는데 이 처음에 지오메트리 관련된 결정 구조에 좀 체계는 아마 오늘은 물리 얘기를 이번 강의는 얼마나 할지 모르겠지만 이 밀러 인덱스라는 얘기를 할 때 이 평면의 방정식이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근데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간단한 고등학교 지오메트리라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고등학교 때 못했으면 지금 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테일러 익스펜션인데, 이거는 단순하게 그냥 어떤 함수든지 다항식으로 표현하겠다는 거거든, 다항식. 다항식인데, 이 수렴 조건을 갖다 많은 학생들이 놓치던데, x가 1보다 굉장히 작아야 돼요. 이 얘기는 왜 그러냐면은, x하고 x제곱하고 어느 놈이 크냐? 이거는 이렇게 되려면 얘는 x가 1보다 크면 제곱이 항상 커요. 얘는 이게 항상 커요. 근데 절대값을 해버리면은 얘는 x제곱은 음수라도 양수인데 얘는 음수잖아요. 절대값을 해버리면은 1보다 작을 때는 항상 이 제곱이 작고요. 그러니까 작으니까 무한급수로 하게 되는 거죠. 어, 한편으로는 이거를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은 여러분들이 이 그래프를 y 콜 x제곱 그래프를 별 생각 없이 그릴 수도 있는데 1일 때는 1이란 말이에요. 근데 요거를 잘 0에서 1까지 딱 연결을 해버리면은 얘는 y 콜 x잖아요. 요 영역에서는 요게 밑에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얘가 위로 올라가요. 얘 제곱이 더 커져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이 절대값을 해버리면은 요게 이렇게 되잖아요. 항상 1하고 마이너스 1 사이에는 요 직선 이 제곱이 훨씬 작아요. 아니 제곱이 작은데 삼승은 어떻게 했어요? 더 작겠지. 그래 그게 이제 테일러 익스펜션 하는 할 수 있는 근거예요. 이거를 기억하셔야 되고 그 테일러 익스펜션은 다른 거는 몰라도 이거저거 테일러 익스펜션 한다고 이것저것 다 외울 필요는 없고 사인, 코사인, 어 익스포넨셜 이 세 개만 알면은 나머 다른 거는 하고 이제 1 플러스 x 이퀄 n승 요 네 가지만 알면 엑스포넨셜은 사실 사인 코사인을 포함하고 있어요. 근데 이 두 가지는 이 엑스포넨셜하고 1 플러스 x의 n승 이 꼴은 기억을 반드시 하시는 게 편해요. 나머지 펑션들은 모른다고 해서 자책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책에서는 저자가 잘난 척하려고 뭐 테일러 익스펜션 이렇게 된다라고 쉽게 얘기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게 뭐야 왜 이래 이러는데 그 몰라도 돼요. 유도하거나 다른 걸 찾아보면 되는데 익스포넨셜 1 플러스 x의 테일러 시리즈는 반드시 외워라. 그게 인생이 편하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공식은 푸리에 시리즈라는 걸 얘기 드릴게요. 푸리에 시리즈하고 트랜스폼하고 좀 구분을 해야 되는데 사실 그놈이 그놈이긴 한데 약간 달라요. 시리즈는 무엇을 얘기하느냐면은 어, 이 푸리에 시리즈를 얘기를 처음에 딱 하면은 역학에서 배웠던 시리즈 익스펜션이나 뭐 이런 거 막 너무 괴로워서 근데 그거는 당신 충분히 괴로워왔고 그거는 우리 이번에 기억해야 할 메시지는 어떠한 주기 함수가 있으면 주기 함수는 이런 펑션 꼴인데 반드시 사인 또는 코사인 그러면 두 개의 시리즈로 표현이 된다. 이게 다예요. 프리의 시리즈의 정리는. 주기 함수라는 게 중요해요. 주기 함수가 아니면 뭐 개런티 할 수가 없는데 이때 여번에 역학에서 어려웠던 건 사인 코사인으로 이 얘기를 하니까 막 복잡했는데 익스포넨셜로 얘기를 하면 굉장히 좀 쉬워질 수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제가 브라켓 여러분 디렉 브라켓 노테이션을 배웠을 텐데 양자역학에서 그걸로 어떻게 하는지를 보여드릴게요. 이게 기호의 문제긴 한데 이거를 기억을 하세요.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은 디테일한 수식은 기억을 못 하시더라도 주기 함수가 있으면 푸리에 시리즈로 표현할 수 있다. 주기 함수는 푸리에 시리즈로 표현할 수 있다. 이 팩트를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는 간단한 공식 중에 하나가 익스포넨셜 I 세타는 코사인 세타 더하기 I 사인 세타. 이것 때문에 저는 익스포넨셜은 기본적으로 사인하고 코사인을 다 갖고 있는 익스포넨셜은 사인이면서도 코사인이다. 어, 엄밀하게 들어가면 이제 꼼꼼하게 들어가면 그 말이 틀릴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똑같은 놈이다. 그리고 I 세타 대신에 마이너스 I 세타면은 코사인은 안 바뀌고 사인은 그 아트 펑션이 뭐지? 기함수니까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 두 식을 더하면은 사인 사인은
없어지니까 얘는 익스포넨셜로 하면은 이렇게 된다. 빼주면은 요 두식을 얘하고 빼면은 코사인이 지워지니까 2i 사인 세타가 되고 익스포넨셜 i 세타 마이너스 이렇게 돼서 2i를 나눠줘 버리면 사인은 이렇게 된다. 이거는 그러니까 헷갈리면은 이렇게 써놓고 마이너스 i라는 걸 해놓고 헷갈려서 못 외우면은 그냥 덧셈 뺄셈만 해보면 유도가 된다. 못 외운다고 자책할 필요 없음. 많이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외워지겠죠. 자, 그 다음에 얼마나 할지 모르겠지만 이 복수 변수를 많은 학생들이 안 배웠을 확률이 높은데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거를 당연하다고 받아들이고 하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멘붕이 올 텐데 어, 일- 증명을 얼마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소개만 해드릴게요. 이게 소개만 한다는 말을 좀 제대로 진중하게 듣길 바래요. 여러분들이 이 얘기를 할 때 내가 왜 이걸 또 몰랐었지 하고 자책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인식의 지평을 넓혀주는 게 목적입니다. 이 복수 변수를 를 쓰면 그 무한대를 갖고 있는 적분이 굉장히 편해져. 이런 경우 여러분들이 이것저것 치환을 해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고 이 말고도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 그 간단한 것만 할게. 이 복수 변수라는 거는 사실 x축, y축에 있는데 이 xy 있는데 얘 얘는 x 더하기 iy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복수 평면상에다가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복수 변수 처음에 첫 장을 보면은 대부분 뭐 함수가 요 복수 변수를 했을 때 어떻게 됐네 졌는데 이게 막 골치 아프거든요. 이게 실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실수에서 함수하고 굉장히 음, 그, 좀 다른 형태인데 그거는 좀 너무 꼼꼼하니까 우리 수리몰리 시간이 아니니까 결론만 얘기할게요. 연속 함수 아날리틱이라고 얘기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연속이면서 미분 가능인 걸 포함하는 거예요. 그 f의 f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실전용으로 많이 쓰게 한다면 이제 실조 함수인데 변수를 복소수로 확장을 하는 거거든요. 그때 요 서클을 하나 잡고 이렇게 한 바퀴 돌리면은 그냥 돌리면 그냥 0이다. 이게 코시 정리인데요. 이게 뭔 소리야? 그런데 그냥 돌리면 0이다. 연속 함수는. G를 어떻게 하지? 근데 이게 복수평면성이 하니까 요점 따라서 뭔진 모르겠지만 요 점 따라서 적분을 한다. 여러분들이 X 적분하는 건 X축 따라서 적분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정리는 얘하고 좀 다른데 분모가 어떤 놈이 딱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실수에서는 분모가 0을 만드는 놈은 진짜 무한대를 만들어서 짜증나는 놈인데 이런 경우에 얘는 적분을 하면은 그냥 이렇게 된다. 이 두 가지 공식만 그냥 어, 그런 게 있나 보다 하시면 돼요. 나중에 할 수 있으면 제가 얘기를 해드릴게요. 지금은 어, 이것까지 얘기하면 아마 지금 문화 충격에 가까울 텐데 그러면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오늘 제가 할 게 뭐가 있냐면은 어, 여러분들이 크리스탈 스트럭처를 하나 얘기할게요. 이 준비한 자료 중에 얼마나 많이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시간 관계상 음, 더 올리긴 할 텐데 이 1장에서 할 수 있는 할 거는 레티스가 뭐고 레티스 벡터가 뭐고 베이시스 아톰이 뭐냐 그리고 이그젬플로서 저는 1차원, 2차원을 얘기를 많이 들을 거예요. 1차원, 2차원은 들은 이유는 이게 긋기가 편해요. 설명하기가 1차원, 2차원을 제대로 이해하면 3차원을 이해하기가 쉬운데 3차원 근데 실전에서는 3차원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책에 나와 있는 얘기를 들어도 무슨 소린지 모를 수 있으니 일단 이 레티스 벡터 크리스탈에 있는 내용들을 읽어옵니다. 읽습니다. 읽고서 다시 보고. 왜 1장은 굉장히 지루할 수 있거든요. 결정 구조 뭐 뻔한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이거는 재료과 같은 경우는 2학년들에서 재료나 금속학과에서 2학년들이
얘기하는데 대부분 싫어할 거예요. 근데 이거를 하는 이유는 온갖 잡동사니 환상적인 물리를 막 하더라도 결정 구조가 틀려버리면 아무짝에 쓸모가 없어요. 모든 결정 구조가 많은 거를 지배합니다. 자, 크리스탈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은 이거는 피리어딕이라는 말이 중요해요. 피리어딕 어레이. 아톰이라고 얘기하고 아톰스라고 했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철 같은 경우는 우리가 철 아톰이 하나 있는데 그건 그냥 아톰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제 O2 몰리큘 그러면 O하고 옥시전이 이렇게 딱 결합이 돼 있어요. 얘가 두 개가 끝이에요. 끝. 얘는 몰리큘이에요. 분자. 근데 크리스탈 그러면은 이런 놈이 철 같은 경우는 이렇게 BCC 그래가지고 좀 이따 얘기해서 이런 놈이 무한히 반복이 되는 거예요. 무한히. 이렇게 똑같이 계속 어레이를 이쪽 방향도 그러니까 전 공간을 다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념적으로 수학적으로는 무한 공간을 다 차지하는데 무한대 아니냐 그런데 반복되는 최소 유닛이 이거다. 그래가지고 그 벡터를 A1, A2, A3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 일반적인 레티스 포인트 이런 것들은 하나의 격자 포인트가 되거든요. 결정은 전 공간을 포함하는 어떤 그런 객체라면 그거를 수학적으로 얘기하는 요 사이트 하나를 레티스 포인트라고 얘기해요. 이 레티스 포인트는 N1, N2, N3 여기서 N1, N2, N3는 정수입니다. 정수. 그래서 이거를 행렬식으로 표현하면은 우리가 이렇게도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이게 행렬의 무슨 벡터냐 그러는데 사실 얘는 A1의 첫 번째 컴포넌트, 두 번째 컴포넌트 이렇게도 쓸 수가 있어요.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이게 싫으면 나는 이렇게 쓰기 싫어요. 그러면은 A2, A3라고 딱 놓고 N1, N2, N3라고 표현해도 같은 식이에요. 그러니까 얘하고는 이제 매트릭스가 바뀌죠. 이 3x3 매트릭스가. 아무튼 격자 포인트는 이렇게 됩니다. 어, 지금 한 가지 고백을 하자면 제가 고체 물리를 맡으면서 제일 고민하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어떻게 해야지 했던 파트가 1장하고 2장이에요. 다른 파트들은 제가 별로 뭐 내가 아는 대로 가르치면 되지 뭐 이러고 쉽게 생각을 하는 편인데 격자를 설명하는 게 꽤 까다로워요. 그리고 어, 대면 강의를 하나 비대면 강의를 하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대신에 이제 대면 강의를 하면 제가 아마도 저는 슬라이드로 파워포인트로 설명하는 거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 편인데 이 부분은 파워포인트를 했었을 것 같아요. 수식하고. 자, 어쨌거나 레티스 벡터는 이렇게 정의가 되고 베이시스 아톰이 그러면 뭐냐? 이제 이 n이 아톰이 있는데 격자 포인트가 있는데 거기에 딸린 식구를 갖다 R0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격자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 지금 약간 지금 이게 뭔 소리야 할 수 있는데 조금만 참으세요. 다음 슬라이드에서 그림으로 1차원 그림으로 어 요건데 어 뒤에 거를 얘기하는 게 낫겠다. 1차원 격자만 얘기할게요. 빨간색은 지금 빨간색은 격자예요. 격자 상수가 A0 이렇게 1번 1-A를 딱 보시면은 빨간색, 파란색 여기에 파란색을 하나 집어넣었어요. 얘네 둘은 다르죠. 근데 파란색이 만약에 빨간색이 된다 그러면 얘가 요 놈이 빨간색이었다 그러면은 이거 얘하고는 얘는 2분의 A가 돼가지고 다른 격자가 되는 거예요. 격자 레티스 벡터가 이 경우는 1차원이니까 하나만 있는데 위에 거는 레티스 벡터가 A 빵빵 이거 하나고 얘는 레티스 벡터가 A 프라임으로 쓸게요.
이렇게 되는 상황이에요. 빨간색이었다면. 근데 지금 우리가 빨간색이 아니고 파란색이니까 얘는 어떻게 볼까 하면 요 유닛이 반복이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근데 빨간색, 파란색을 다 한꺼번에 하려니까 아예 빨간 한 놈만 기준으로 잡고 요거에 요거를 격자라고 하고 파란색은 요게 딸린 식구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또 한 가지 뭘 했었냐면은 2-B는 요거를 요 파란색 자리로 넘기고 파란색은 빨간색 자리로 이렇게 시프트를 했는데 요 놈하고 요 놈하고 다르죠. 분명히 달라요. 빨간색, 파란색이 분명히 다른 거잖아요. 근데 요거를 요만큼 이동을 하면은 A하고 C는 같은 놈이에요, 사실은. 무한히 반복이 된다고 쳤으니까. 여기 안 그렸을 뿐이지. 자, 이때 A, B 둘 다, 이 빨간색, 파란색 둘 다 레티스 포인트인데, 한 놈만 기준으로 보고, A를 레티스라고 보고, 파란색은 딸린 식구라고 보면은, 이 딸린 식구를 베이시스 아톰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베이시스 아톰. 이 베이시스란 말이 다른 경우로 많이 쓰이는데, 격자에서는 다르게 써요. 이때, 아까 이 빨간색은 레티스, 레티스 포인트 이걸로 기술이 되는데 파란색은 여기다 R0라는 놈 하나 추가하는 거예요. 이게 베이스 벡터예요. 그러니까 빨간색은 N1, N2, N3 이걸로 표현이 되고 파란색은 요거에다가 R0라는 놈 하나 추가하면 돼요. 그때 이 파란색을 베이시스 아톰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한 가지 또 얘기를 하고 싶은 거는 A1, A2, A3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는데 그러면 이 문제가 좀 골 때리잖아요. 그러면 어, 어 그거를 잠깐만 이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러면 2차원으로 한번 가볼게요. 2차원에서 베이시스 그냥 삼각형 하면은 되게 편한데 베이시스 아톰이 어떤 경우냐 그런데 이제 그 벌집 구조를 얘기해 볼게요. 어, 대표적인 예가 노벨상을 받은 그래핀인데 그래핀이 딱 그런데 그래핀은 다 탄소라서 여기선 그림에선 검정색, 빨간색이 편의상 구분을 했는데 실제 화학적으로는 같은 놈이에요. 근데 얘를 지금 보시면은 이 삼각형 백그라운드의 꼭지점에다가 놓은 놈이 검정색이에요. 꼭지점에 놓은 놈이 검정색이고 이렇게 위로 나와 있는 삼각형의 무게중심에 있는 게 빨간 놈이고 다운에 있는 삼각형의 무게중심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상황인데 여러분 삼각형 얘하고 얘를 그려놓으면은 요거는 레티스로 반복이 돼요. 반복이 되는데 자 그러면 이제 뭘 해보냐면은 여기서 이게 쉬프트를 딱 해봐요. 아이고 이게 자 빨간색을 검정색으로 해놓은 놈하고 애초에 원래 놈하고 같은가요? 달라요. 얘가 얘만큼 와야 같아요. 아 이게 그림이 잘못돼서 그런데 자,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 얘기는, 이 경우에, 여기까지, 여기까지가 A1, A2, 레티스 벡터가 되고, 요, 검정색과 파란색은 베이시스 아톰이에요. 그러니까, 빨간색에서 검정색까지 연결하는 놈은 레티스 벡터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원래의 레티스를, 어, 그러니까 평행이동해서 같지가 않기 때문에. 각각은 여전히 벌집 구조이지만 익젝트하게 모든 아톰을 커버를 해야 그게 레티스 벡터거든요. 그게 이제 레티스 벡터와 베이시스 벡터의 차이예요. 이 그림을 하나 이해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은 요 각각의 점들이 레티스 포인트인데 위에 딸린 놈이 빨간색은 검정색 볼에 어태치돼 붙어 있다. 그게 베이시스 아톰이라 생각하면 돼요. 이 다른 경우는 이제 복잡해지는데 이 개념을 헷갈려서 구조를 헷갈려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오늘은 딱 2D 레티스까지만 하고 끝낼게요.
2차원 구조를 하는 이유는 2차원, 완전히 완벽한 2차원이 나오기도, 요즘에 나오기도 하지만, 그게 그림 그려서 개념적으로 이해하기 쉬워서 그렇고, 오늘 2차원을 하고 난 다음에 다음엔 3차원을 할 텐데요. 가장 간단한 거는, 스퀘어. 스퀘어는 A하고 B 길이가 같고, 여기가 수직이에요. 그게 스퀘어고, 렉탱귤러는 얘를 A하고 B가 달라요. 길이가. 근데 얘는 수직이에요. 이게 렉탱귤러고, 센터드 렉탱귤러는 뭐냐? 직사각형이 있는데, 이렇게 있는데, 요 센터에 하나 딱 있다. 그러면은, 이 경우는,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여러분들이 편한 건데, 아직 설명은 안 했지만, 어, 요 놈하고 레티스 벡터를 이렇게 잡아버리면은, 최소 A1, A2가 사이즈가 제일 작은 놈을 잡을 수가 있어요. 아니, 뭐, 큰 놈을 해도 되지 않느냐?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유니크하게 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이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데, 음, 헥사고널은 앞에서 나온 그림이 얘인데, A, B를, 헥사고널은 레티스를 두 가지로 잡을 수가 있어요. 똑같은 놈인데, 이렇게 잡아 그리면은, 여기를 120도로 잡을 수가 있고, 얘를 90도 돌려버리면은, 얘를 60도로 이렇게 잡을 수가 있어요. 똑같은 그림인데 한 놈은 120도로 잡느냐, 60도로 잡느냐 그거 차이가 있어요. 근데 어, 어떤 사람들은 이거를 봅시다. 이렇게 잡고 이렇게 잡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이렇게 이렇게 잡고 이렇게 잡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이렇게 잡고 이렇게 잡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120도로 잡거나 60도로 잡는 이거를 강력 추천합니다. 여러 가지 계산이 나중에 편해지거든요. 그 다음에 오블리크라고 하는 게 이제 이때 영어가 좀 오블리크라는 단어를 생각보다 모를 수 있는데 사실 물리하는 사람들도 이게 뭐였지? 그런데 비스듬하다 이런 거거든요. 스퀘어하고 비교하면은 각도만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렉탱귤러하고 비교하면 각도만 90도가 아니고 60도면은 이게 AB가 같고 60도면은 이건 헥사고널이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D는 뭐 여러 가지가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다음 시간에 3D를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